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방역 체계인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은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서도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이 다음 달 1일 시행되면 유흥시설을 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과 클럽, 콜라텍, 무도장은 밤 12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하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는 접종 증명과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가 도입됩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의 시설은 고령층의 감염 위험이 높아 백신 접종 완료자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 기본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추가 확산 위험은 여전히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제주 안심 코드 인증, 주기적인 환기, 유증상 시 즉시 검사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다음 달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제주도 내 관광업계와 자영업자들은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던 여행사와 평균 가동률 10%대에 머물던 전세버스 업체는 단체 관광이 조금씩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2명까지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제한이 줄어들기 때문에 숨통이 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 개점 휴업 상태였던 자영업자들도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도입돼 다음 달 22일부터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시행되고 대학교도 다음 달부터 대면 수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3,099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9명 가운데 5명은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이고 1명은 다른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며 3명은 입도객과 다른 지역 방문자입니다. 한편 제주에서는 지금까지 174명이 백신을 맞고 확진된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고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가 각각 36명과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29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돌파 감염자의 2차 감염 재생산 지수는 0.651로 1보다 작아 전파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 현장에는 경찰의 신변 보호용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녹화 기능만 있다 보니 범행을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경찰이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안면 인식 기능을 갖춘 인공지능 CCTV를 신변보호 대상자 거주지에 설치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집 주변을 서성이더니 문을 두드리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시도합니다. 순간 신변보호를 요청한 여성의 휴대전화에 알림음이 울리고 집 밖 CCTV에 찍힌 남성의 얼굴이 전송됩니다. 상황을 확인한 여성은 112 상황실에 연결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살려주세요. 밖에 사람이 칼을 들고 있어요. 문 두드리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상황실 CCTV로 현장을 살피며 경찰관들을 출동시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남성을 체포하고 여성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가해자가 집 주변을 배회하거나 경계구역을 침범하면 얼굴을 인식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인공지능 CCTV 시스템의 훈련 모습입니다. 녹화 기능만 있는 기존 CCTV와 달리 경찰서 상황실에서 현장을 지켜보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공지능 CCTV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경찰은 신변보호 대상자 거주지 등 5곳에 설치하고 제주도 CCTV 관제센터와도 연계해 가해자 도주로 추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경찰은 올해 말까지 인공지능 CCTV 5개소를 시범 운영해서 성능 미비점을 개선하고 신변보호 대상자의 안전확보 효과를 검증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제주 지역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인공지능 CCTV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서울에 있는 4.3 관련 단체들이 4.3 배부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방침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개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재경 제주 4.3 희생자 피해자 유족회와 재경 제주 4.3 희생자 유족 청년회, 제주 4.3 범국민위원회는 행정안전부가 그동안 제주에서 일부 유족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을 했을 뿐 유가족에게 공개적으로 보고회를 열거나 의견을 들은 적이 없다며 이제라도 공개적으로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도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에 따라 조기를 개양하고 온라인 분향소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정의당 제주도당은 보도 자료를 내고 국가장을 거부하고 개양된 조기는 내려야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광주시와 전라남북도, 세종시도 조기를 개양하지 않고 별도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며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이라는 공통된 아픈 경험을 갖고 있어 역사적 범죄를 단죄하는 데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색이 점차 짙어지고 있습니다. 한라산 어리목 오목교 부근의 모습인데요. 한라산에서는 지난 화요일에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하지만 어리목의 9월 평균 기온이 17.9도로 작년보다 2.4도 높았던 탓에 첫 단풍은 작년보다 14일 늦었는데요. 이에 따라 단풍의 절정 시기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말에도 가을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주말인 내일은 구름 낀 가운데 포근하겠고요. 오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한라산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등반객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에는 다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제주 전 지역에서 구름이 가득 끼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안팎으로 선선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북동풍이 잦아들면서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첫째 주에도 큰 비 소식 없이 가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위 마을회와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늘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기업인 대명소노그룹이 자금 지원을 중단한 동물테마파크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면 피해는 지역사회가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간 연장을 불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사업 찬성 대가로 전 이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경선 대표 이사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과 1인 시위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관광서비스노동조합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호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카지노도 영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돼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떨고 있다며 칼 호텔 매각 추진에 따른 노동자 해고와 신화월드 대규모 구조조정 방침 철회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전에 참가한 제주도 선수단 해단식이 오늘 제주도 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해단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학생 선수와 감독, 코치 등 49명만 참석해 진행됐고 7개 종목에서 17개의 메달을 딴 학생 선수 17명과 감독, 코치 등 30명에게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무허가 PC 개인방을 적발해 업주인 A씨를 개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서귀포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컴퓨터 8대를 설치한 뒤 지인들에게 바카라류의 도박 게임을 제공해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피해자 B씨, C씨와 다투다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올해 2월 이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를 찾아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와 오늘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188km 부근 해역에서 규격이 작은 그물로 수산물을 잡고 조업 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5회 김만덕 주간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오늘 김만덕 기념관에서 열려 각계 기관과 단체가 쌀 10kg들이 500포와 칼라볼이 1.5kg들이 200포를 기부했습니다. 기증된 쌀과 보리는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반대하며 분신한 고 양용찬 열사 30주기를 앞두고 제주대학교 명예 졸업장 수여와 추모 조형물 설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은 송석원 제주대 총장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건의했는데 송석원 총장은 현행 대학 규정상 명예 졸업장 수여가 쉽지 않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